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교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교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자, 다음 뉴스 좀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좀 볼 텐데 여기는 뭐 이렇게 자꾸 뭘 겁니다. 예. 도박 본능. 예. 그래서 뭐 실제 김용태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포커판을 만들어 버렸다. 이런 표현도 썼던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재신임 오케이 하자. 누구든 나한테 재심을 물을 사람 물어라. 대신 너의 직을 걸어라. 너도 죽어라. 예. 그럼 짜잘한. 네. 굉장히 짜잘한. 이거 엄청 꼼수가 몇 개 숨어 있어요. 네. 일단은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내일까지. 그렇지. 하루밖에 안 줬어. 예. 요것도 이제 빠꼬미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원 전당원 투표를 해서 나의 신임 묻자. 이 얘기는 나 지금 유튜브 고성국 예하 이런 사람들로 마사지된 당원들이 쭉 있는데 나한테 까불면 너네들 정치 생명 다 끝낼 수 있다. 당원들한테 욕 먹을 각오해. 이제 요런 엄포를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 사례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2015년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였던 시절에 그때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4군데 다 떨어져가지고 민주당이 그래서 내년 총선 어떡하냐고 막 벌벌 떨 때가 있었어요. 그때 문재인 그 당시 대표가 나에 대해서 그러면 신임을 묻자. 예. 투표하자 그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승부수를 던진 적이 있는데 그때 문재인 대표는 당원 50, 여론조사 50. 그러니까 당신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당심도 50, 여론도 50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라도 내가 물러나라는 게 더 많으면 나는 그만둘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문재인 대표는. 왜냐하면 그때도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비노 이쪽 사람들이 뭐 박재원 의원도 이런 사람들이 그 팬덤들 모아가지고 당원들로 또 뭉쳐가지고 지키려는 거 아니냐고 막 비난을 했었어요 이거를. 예.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도 하고 당원도 하고 이렇게 둘 다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장동혁은 오로지 당원. 마사지된 요 당원들만 컨트롤하면 내가 못할 게 없어. 그러니까 자신이 유리한 판, 그렇더라고요. 그 판 안에서만 뭔가 움직이겠다라는 그렇죠. 의지가 보인다라는 건데, 장예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애견남만 가득한 식물국회에서 모처럼 남자답고 당당한 정치를 보입니다. 나는 이런 말 하는 정치인 정말 처음 봐. 남자답고 당당한 정치. 테토남, 뭐야, 애견남. 여성스러운 정치는 또 뭐야 아니 그러면. 거는 거는 원조가 한동훈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요. 뭐 그럼 뭐야? 거기는 애견남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하여간 뭘 남자답고 자기는 당당한. 뭘까? 그러니까 본인은 뭐지? 본인은 테토남. 뭘까? 애견남만 있는 정치판이면은 자기도 애견남이라는 뜻이에요. 애견남은 좀 나쁘게 본 거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뉘앙스는. 그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태초함에 여성화된 받는 말이니까. 예. 아니 지금 뭐 여기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도 장예찬 부원장이 한 말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이게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잖아요. 장동혁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그때 또 국회 있었어 예, 가지고.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 실망스럽다라고 했더니 장예찬 부원장이 직을 거는 것 원조는 오 시장 아니냐. 무상급식으로 직을 걸었던 분이라는 조롱을 또 하기도 했고, 고성국 씨도 요즘 국민의힘 얘기하면 고성국 씨 얘기가 빠지질 않는데요. 오세훈 시장을 직격하기도 했고,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는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지금 이제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국민의힘 안팎에서 왜 오세훈이 이렇게 정치 한복판으로 뚜벅뚜벅 걸어서, 왜냐하면 자기 개인기로도 어떻게 승부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지자체장인 건 맞거든요. 예. 그런데 왜 그럴까? 뭔가 정보를 접했구나. 공천이 멀어진다는. 그러면서 이미 대항마를 넘어서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다른 이
친장계의 정치인들이 친장계, 예. 거론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신동욱 의원이나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이건 위기감을 느끼겠죠. 여기서 친장의 장은 장동혁입니까? 장예찬입니까? 둘 다. 둘 다예요. 근데 또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이 자기의 직을 던지고 서울시장 출마할 사람이 있겠느냐. 안 될 거니까. 판세가 굉장히 어둡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냥 오세훈이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떨어질 거? 패전 처리는 그냥 깔끔하게 하고 본인은 뭐 그거 하고 나서 당권 도전하든가 나중에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는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는 뭐냐면 네임밸류를 올리고 싶은 조금 급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름 알리겠다 싶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굳이 제가 이런 예를 들자면 뭐 김민수 최고라든가 그 뭐 이런 사람들이 경기도지사. 아무것도 소위 잃을 것 없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윤 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예. 목적은 당선이 아니라 나의 인기, 어. 나의 인지도 상승.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판이 정말 아사리판이 되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우선 거쳐야 되겠지만 그 경선의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난번에도 뭐 얘기했지만 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에게 뭐 유리하게 판이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이고. 7대3. 7대3. 예.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는 신동욱 의원 얘기도 하셨고 윤희숙 전 의원도 지금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오세훈이라는 인물 입장에서는 그들이 경쟁 상대로 보일 것이냐. 아니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나경원 의원도 경쟁 상대가 아니고 나경원 의원은 결국 못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예. 있고 윤희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은 뭐 그냥 이름은 좀 알려졌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한 게 없고 예. 그다음에 앞으로도 뭘 어떻게 할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뭐 될 거라고 그러니까 경선을 가건 후보가 되든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 판이 됐고 특히 이번에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된 게 무죄가 나와가지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이제 없어졌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측은. 예, 그래서 되게 이제 행복해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이 서울시장 후보로 국민의힘 이름을 달고 이제 나갔을 때 본선 과연 경쟁력? 제대로 된 예.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가 워낙 자기하고 지금 각을 지금 많이 그렇죠. 쥐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그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라. 그 행간이 좀 읽히는 거는요. 그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그 추진하려고 했던 7대3 예. 당원 비율 높인 그게 안 거 그거 됐죠. 거의 안 하는 걸로 이제 예, 결론이 예.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경원도 안 나가는 걸로 정리가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현역 배지를 내놓고 가야 되는 자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선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자리에 그렇죠. 누군가가 지금 배팅을 하겠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국민의힘은 선거를 무슨 기준에서 치르느냐? 이게 무슨 정당이 치르는 것 같지가 않고 그냥 각종 개인기들만 난무하는 판이 벌어지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맞아요. 그런 상황들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뭐 서울시장이 이렇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TK는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지금 북콘서트 한다고 지금 불났어요. 아 그렇구나. 북콘서트 지역에서. 엄청 많이 해. 막 다 여기 모여 있어요 지금 전부 아니 다. 대구에서 오셨으니까 그 네.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대구시장 얘기되는 사람들만 해도 중진들부터 뭐 주호영, 추경호 쭉 있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 다 나간대. 다 나가신다. 어차피 경선에서 떨어지면 국회의원직은 유지되니까.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네. 대구에 뭐 예를 들어 주호영 의원이 출마를 한다. 네. 그러면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가 보궐이 되면 네. 여기 한동훈이 나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그거는 나가길 가능성이 바라서.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왜 저는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하는 높다고 이유가 본다? 네, 어. 왜 그러냐면 일단 그 보궐에 누가 나오느냐 국민의힘에서 예. 저는 이진숙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이진숙이 보궐에? 보궐에 국회의원 보궐로? 네, 그 얘기도 국회의원 보궐로. 시장 선거가 시장이 아니고 아니고. 네, 국회 보궐로 이진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지금 대구하고 이 경북하고 이거 합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네네네. 통합. 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은 그 지역구에서 25% 내외예요. 예. 받으면은 예. 그러면은 보수가 분산이 돼도 분열이 돼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만약 분열이 된다고 치면 민주당 후보가 3등 한다. 네. 아. 왜냐하면 한동훈 입장에서 어디 나갔는데 자기 때문에 보수프가 분열이 돼가지고 민주당이 당선되는 순간 그냥 자기는 땅바닥에 끝나는 거지. 처박히니까 진짜 안 되지. 그런 자기 정치 생명 끝이에요. 예. 그러면 나가도 안전한 곳이 어디냐? 뭐 대구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대구에 나가야 보수가 무조건 되지 민주당이 될 일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상대방이 이진숙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지역구가 수성갑 이제 그 주호영 그렇죠. 수성갑인데 거기가 비교적 젊어요. 상대적으로 젊고 예. 민주당 표도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예. 대구에서는 그나마 어. 제일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서 거기를 이제 노릴 거고 주호영 후보가 이제 예비 후보죠. 예비 후보가 메시지를 요새 자꾸 이제 다르게 계엄에 대해서 갑자기 반성하는 듯한 개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당이 전부 극우화되는 거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추경호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차별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막 윤호개인이 많은 것 같고 태극기가 많고 성조기가 있는 것 같지만 소수입니다. 대구에서도. 그래요. 대구에서도 이제 시끄러운 거 정말 싫고 좀 권위 있고 안전한 관리자 이런 사람 주호영 인물 좋잖아. 뭐 선수도 많고 이런 게 딱 좋아한단 말이에요. 대구 조호영 사람들이. 의원은 그 사회 보는 거 싫어하던데요. 그러니까 필 보일 때 특히 네, 그거는 본인이 서 있기 싫어해서 거기 노인 힘든 학대는 거 얘기하셨죠. 싫어하시는구나. 노인학대. 예, 우의장을 노인 학대한 거죠. 근데 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대구 유권자분들 기류가 네. 그래도 국민의힘의 타이틀 없이 나오는 보수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하시는 그런 기류는 아니다라고 누가 진단하시던데 꼭 그렇지도 않고 한동훈이 유의미한 그 표를 가져올 수는 있나 봐요. 네, 대구에서도. 그게 예전에 홍준표가 증명한 적이 있죠.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이인선 의원하고 붙어서 이제 이긴 적이 있고 의외로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좋아해서 맹목적 지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죽어도 싫다는 겁니다. 대구 사람들의 심리는 민주당이 아니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힘 타이틀이어야 된다. 그건 아니다. 오히려 그 네. 개인의 어떤 유명세나 인지도 이런 것들이 또 먹힐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네. 잠시 바깥으로 나갔던 이야기를 다시 안으로 끌고 들어오자면 어쨌든 계속 그런 주장을 해주세요. 한동훈 씨에게 그러다 진짜 되면 어떡해? 용기를 줘야 돼요. 예. 나는 아니라고 봐. 네. 토크 콘서트 이후에 일정이 없기 때문에 가처분이나 뭐 이게 안 되거든요. 아예 아무것도 길이 안 없어. 돼.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민주당이 그 정책의원총회를 열었고요. 예, 검찰개혁 일환으로 나왔던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중수청이 이원화돼 있는 거, 뭐 수사사법관 이 부분을 일원화 바꾼다. 그러니까 수사관으로 통일하겠다라고 정리가 됐다 그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수사 범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9개의 수사 범위가 있었죠. 이 중에서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를 빼고 6개로 축소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뭐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만 부여한다. 이게 왜냐하면 수사 기소의 대원칙이 깨지는 것은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그 공소청 책임자를 공소청장으로 정리하는데 이 헌법상의 명칭이 검찰총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뭐 겸하도록 한다. 뭐 요 정도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나온 이야기니까 정리가 되는데요. 대부분 이걸 논쟁적으로 뉴스에서 붙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반한다. 라는 뉴스를 만들더군요. 그래서 장유미 변호사가 대답해야 돼요. 네, 정청래 당대표의 태도나 그 발언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줘요. 이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아니고 이제 의원총회에서 어제였었나 이제 의견이 모아진 게 왜냐면 이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부분은 이 보안 수사권을 그래도 이 공소청이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시효가 만약 임박했는데 그걸 또 넘겨 그래도 도과해 막 이런 경우도 사실은 상정을 하고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어떤 문제 의식이 있으셨고 이제 저도 의원총회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첫 발을 띄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안 수사 이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보안 수사권이라는 부분이 또 어떻게 악용될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의견이 지금 수준에서 이 수사관도 어떻게 보면 일원화하는 체계로 법조인과 비법조인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로 가닥은 잡혔는데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정부안과 또 논의의 이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당의 지금 생각이 정리가 된 거고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은 지금 이거 여당의 안이 나왔으니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또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 또 나온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낸 안에 뭐 좀 부족하거나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뭐 기존에 나왔던 논의들이 그대로 수렴이 된 거라서 이제 크게 논할 건 없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당내 갈등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예. 이 블랙홀에 이게 엉뚱하게 빨려 들어가면은 진짜 이게 검찰 개혁이 산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아니 제일 그러면 우려돼요. 지금 이제 프레임으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대통령하고 얘기가 다르다 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그거를 이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봉욱 민정수석이 뭐 뜻을 참칭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왜곡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큰 줄기에서 약간의 화두를 던졌다면은 당에서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토론을 해서 맞춰가는 건데 결국 여기서부터 이제 여론이 분수령이 되는 거죠.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민의를 대변해서 이제 국회가 법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여론이라고 얘기할 때 그 여론의 범위를 정청래 대표는 당원 중심으로 좁히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게 제가 항상 우려되는 거예요. 그렇게 좁히고 하다 보면 결국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인기 영합이 되는 순간 논의들이 자꾸 산으로 가고 쓸데없는 분쟁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과 여당이 약간 다른 포지션에 있을 때에도 저는 아주 건강한 모습이라고 보고 토론만 잘 되면 돼요. 근데 지금은 토론이 아니라 이게 너는 친청이야, 너는 친명이야 이래가지고 딱 팻말 붙인 다음에 너 아웃 이런 식이거든요. 내 말하고 틀리면 다 아웃이야. 그렇게 배제를 하고 이게 링 안에서 권투를 안 하고 링 밖에 사람 던져버리니까 토론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여기서부터는 뭐 개인 의견인데 정청래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방식과 리더십 때문에 생긴 저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운영 방식을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모든 개혁에서 다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고 대통령과 여당이 어떻게 맨날 똑같아요. 다를 수도 있죠. 근데 그때마다 이게 언론들은 또 물어뜯으려고 또 뭐 당청 갈등이 어쩌고 이럴 텐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일부 여론만 수렴하지 않았으면 그런 빌미를 안 줬으면 좋겠다. 네. 예.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국은 당에서 의견 냈다는 게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수렴이 된 것 같단 말이죠. 사실 다 이 정도 말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실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다 이제 의견 수렴도 됐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본 틀은 다 잡혀져 있는 거라서 세부 디테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문제만 남아 있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하고 지금 자꾸 갈라치려고 저는 하는 대통령하고 그거에 그러니까 정부 안하고 내진 대통령의 의견하고 실제 이 민주당의 안하고가 막 완전히 다르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결국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이 헤게모니를 조금 우리 쪽에 있다라는 식으로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좀 모양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정청래 당대표가 어제 이제 그랬잖아요. 결국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서 정부 안에 이제 우리가 참조를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제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죠. 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뭐 정부 안이라든가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제대로 하겠다는 뜻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사실 이게 불필요한 논란이 자꾸 야기가 되는 것 같고 마치 자기네끼리 싸우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거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실제 어떻게 하겠는지를 딱 보면은 그게 뭐 완전히 동떨어지거나 저 사람 말 절대 안 돼. 이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이제 크게 생각하지는 말고 대신 이제 듣는 사람들이나 국민들이 좀 오해하지 않도록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뭐 사실 오늘 저희가 그 명태균 재판부터 시작해서 법원 뭐 판사들 인사난 것부터 해서 주요 뉴스들을 여러 개를 다루고 있는데 댓글창은 노다지 합당이에요. 합당 얘기밖에 예? 안 해요. 지금 모든 얘기, 예. 모든 그리고 합당 그래요. 얘기에 뭐 합당 얘기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욕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뭐 누구는 누구 빠네, 뭐 누구는 누구네, 뭐 이런 얘기들만 가지고 댓글창을 다 좀 얘기하고 있고 이게 저희 뭐 뉴스타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튜브 방송들이 그래, 다 비슷한 그래요.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판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생각을 민주당 내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예. 뭐 요새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게 국무회의든 수보회의든 오픈을 하면서 또 SNS를 막 열심히 하면서 하고자 하고 나가고자 하는 게 이제 결국 나라 잘 되고 국민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가 더 더해지면 좋겠는데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막 퍼져나가 가지고 그냥 혼탁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이걸 민주당에서도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변인이신 우리 장유비 대변인께서 네, 저는 네.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식적인 언급을 진짜 저럴 때 보면 진짜 웃긴 사람 아닙니까? 저분은 진짜 매력이 있어요. 자 오늘 뉴스다이브 금요일에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뭐 뉴스야 늘 새로운 뉴스들이 나옵니다만 그 어떤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막 신이 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요 며칠 그렇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부디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다시 뉴스 전할 때는 좀 신나게 전할 수 있는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요일 방송 오늘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경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교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